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부남 박효곤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거용 상품 같은 경우는 매각하실 때 빠른 시간 내에 환가가 잘 된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환가가 어렵다, 오래 걸린다, 물론 잘못 사면 묶일 수 있는데 또 묶인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더러 꽤 있으시더라고요, 대중들이. 근데 그거는 토지의 실전 투자라던가, 그리고 토지에 대한 엑시트 구조라던가 환가 실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시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시는 분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선수급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잘 사야 되겠지만은 토지를 잘 살 경우는 환가가 매우 빠르고요. 수익의 파괴력도 엄청나게 커요. 그거에 대한 제 실제 실무 사례도 제가 간혹 많이 보여드릴게요, 일단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를 팔아서 어쨌든 땅을 팔아야지만이 남는 거 아닙니까, 돈을?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고선 팔아야 돼요. 매각을 해서 엑시트가 나와야지만이, 판매가 돼야지만이 모든 부동산은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토지시장에서 공장창고 테마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환가가 제대로 빨리 팔릴 수 있느냐, 그 판매책에 대해서, 그 환가 실무에 대해서 오늘 베테랑 측면에서 오늘 프로리그에서 어떤 식으로 토지를, 공장창고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빨리빨리 남기는지 그 환가 실무 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지역에 공장 창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부동산들도 변호사나 의사처럼 변호사들이 가사 전문이 있고 민사 전문, 상사 전문, 또 쭈루룩 형사 전문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부동산 사무실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공장 창고 전문화된 그 부동산들이 있고,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전문화된 그 부동산들이 있고, 딱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 창고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장 창고 전문이라고 그 부동산에 딱 간판이 붙어 있어요. 특히 경기도 화성시나 평택 같은 데에는 공장 창고가 주 테마이기 때문에 공장 창고 테마로 하는 부동산들이 화성시나 평택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실무자나 부동산 사장님이나 얘기하면은 이분이 정말 공장 창고 전문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동산에 공장 창고 물건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노멀한 거면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프로리그에서 진행하는 거고 선수급들이 하는 실무 능력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공장 창고에 대해서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용이하게 발생시키는 은행들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은행이라고. 저 같은 경우도 공장 창고 부동산을 많이 개발하면서 기업은행 지점장님이나, 요즘은 부지점장은 팀장님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업은행 지점장이나 부지점장님 끝 팀장님들이 또는 대출계에 있는 대부의 과장님들이라든가 그런 팀장급, 부지점장급 분들이 공장 창고를 많이 팔아줘요, 솔직히. 특히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은행에서 공장 창고를 팔아주지?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공장이나 제주장이나 창고를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제조업자나 기업인이라고 칠게요. 월세만 쓰고 있다가 좀 시대가 생겨가지고 대출을 좀 보태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공장 부지나 창고나 공장을 내가 사야지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조업자들, 기업인들 중에서는. 음식점을 하고 식당을 해도 식당과 상가를 사는 것처럼 공장 창고에서 제조업 하시는 기업분들이 나는 그냥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겠다, 매입해서 내 자가 공장에서 이제 제조업을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공장 창고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데가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일단 이분들이 내가 10억짜리 공장을 사려고 하는데 내 돈 가진 게 한 3억 정도가 있어, 시드가. 이 공장 부동산이 10억 대비해가지고 과연 대출이, 레버리지가 얼마나 발생할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3억 갖고 살 수 있는지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장 창고를 살 때 공장 창고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도 갈 수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알아보는 거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먼저 알아봐요. 자기 신용이라던가 매출 대비했을 때 얼마나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신용 대비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기가 어떤 부동산을 특정했을 때 그 부동산이 감정가가 얼마가 나와서 감정가 대비해서 레버리지가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기업인들께서 대출 알아보는 게 항상 1번입니다. 은행 대부계에서는 공장 찾고 사시는 분들이 먼저 오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친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점장이나 부지점장님이랑 친해지게 되면은 팀장님이나 부지점장님이 소스를 줍니다. A 업체에서 1000평이 필요하더라, B 업체에서 2000평이 필요하더라, 또는 500평이 필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은행 창구에 있는 실무자라던가 부지점장님급들이 그 매수하실 분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편리한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에쿼티 자본력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력이 어떻고 사업 신용도가 얼마나 좋고,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이 제조업이나 이 기업들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잔금 치를 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미 정보를 주는 것 때문에 많이 먼저 우리가 알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화성이든 평택이든 뭐 다른 동네든 간에 공장 단지를 뭐 10,000평을 개발했다. 그러면 10,000평 개발해서 뭐 1000평씩 10개를 분할해가지고 공장 부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제가 거의 제일 먼저 가다시피 하는 게 기업은행이라던가 국민은행 또 신한은행에 가가지고 지점장님하고 저거랑 친하니까 저희 대출도 많이 하고 은행 돈을 쓰는 저희 VIP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 부지를 뭐 화성시 어디쯤에 한 10,000평을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거 이렇게 분할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공장 부지를 그 기업은행 측에서 좀 이거를 손님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면은 그걸 대부계에다 우리가 맡겨놓으면은 대부계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분이 이런 업체가 공장 부지 사시려고 합니다. 이분들하고 우리가 접촉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은행에서 소개를 금방 먼저 해주시니까. 또 말씀드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 공장 창고를 팔기 위해서 저희가 직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꼭 중개계약만 하는 법이 없거든요. 계약이라는 건 직거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5개 광고물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메인 게시대가 있어요. 무슨 사거리, 무슨 상거리에 큰 게시대들이 있거든요. 메인 게시대에다가 저희가 공장 부지 또 공장 창고를 뭐 몇 평이 어디 지역 해가지고 저희가 현수막을 딱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메인 게시대마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은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그런 SNS라던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또 물건을 홍보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공장 창고에 대해서 환가를 실현하고 엑시트 구조를 항상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공장 창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업형 상품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사는 게 태반이고요. 또는 공장 창고 임대하는 임대업자분들이 많이 사거든요. 어쨌든 이 기업인이나 제조업 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는 맞고요. 그러면 그 실수요자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협회라는 게 있고 또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있고 중소기업진흥청 같은 단체나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성시 상공회의소, 도 상공회의소, 어디 기업인협회 이런 게 있거든요. 각 공단마다 지역마다 기업인협의회도 있고 지자체에서 또 서로 연합이 되는 무슨 상공회의소 같은 그런 기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공장들이 다 CEO분들이라던가 기업인분들이 다 거기 모집돼 있고 여러 업종의 그 기업인분들이 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홍보할 수 있어요. 공장 부지나 공장에 대해서 링크가 돼가지고 그쪽에 가시면은 뭐 사무처장님이라던가 또는 그 협의회 회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회장님이라던가 그 사무처장님이라던가 사무총장님이라던가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친해지게 되면은 화성시 어디께 뭐 한 20,000평, 30,000평 산업단지나 공장단지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런 큰 규모 개발할 때는 몇만 평 개발할 때는 이런 분들께서 이런 협의회나 이런 기관단체에서 많이 팔아주기도 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니까 기업인들한테 수요가 있어야 매각이 되는 거고 이 수요층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딘지 이 수요층이 많이 링크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어딘지를 원래는 공장 창고 실무할 때는 판매할 때는 많이 원래 연구를 하셔야 맞는 거거든요. 모든 부동산 테마마다 판매하는 방법은 조금씩 결이 달라요. 각 부동산 테마마다 종목마다 약간의 환가 실현하는 엑시트 구조의 방법론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오션인 공장 창고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그 환가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실무를 말씀드린 건데요. 공장 창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밀도가 LTV 자체가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보통 감정가의 하프 정도 일반인들 대출 나올 때
그리고 뭐 상가나 70%. 하지만 공장 창고 테마 같은 경우는 보통 80%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나 주거용 상품이나 오피스텔 마찬가지고 이런 주거용 상품보다 이 공장 창고 테마가 훨씬 LTV가 높아요. 그래서 자기 에코티가 많이 적어진다는 얘기고 자기 시드가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대신에 시대 차익이라던가 그런 파괴력은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는 시드 대비해서 실투자 대비해서 연수익률이 확실히 공장 창고 테마가 훨씬 실투자 대비해서 수익률 자체가 훨씬 여기 높아요. 이런 주거용 상품보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판매를 해야지만이 시대 차익도 발생하고 이익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공장 창고 테마에 대해서 한가 실무에 대해서 오늘 기술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피드백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공장 창고의 테마에 대해서 이게 왜 블루오션인지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공장 창고에 대해서 디벨롭이라던가 어떤 실무 능력이라던가 땅을 보는 능력이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또 배우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금융권을 호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금융권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 수익률을 높이는 거 경험하시면은 공장 창고 테마가 왜 블루오션인지 왜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물론 경기도 화성시나 평택이나 또는 김포 같은 동네에는 어차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판매가 빨리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 설정 먼저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대전제를 잘 충족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왜 공장 창고가 매력이 있는지 그쪽 부동산 테마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 회사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불경기에 어떤 재테크 모임이라던가 재테크 강의라던가 또 뭐 경공매 학원이라던가 선의적으로 정말 양지에서 정석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뭐 부동산 공부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들려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고가 많이 난다고 듣고 있어요. 학원이라던가 재테크 모임에서 정말 불합리한 사고라던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겪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의 주체로 인해서 뭐 공투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뭐 공부한 학원에서 뭐 권유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사고가 났다던가 뭐 투자금을 날렸다던가 사기를 당했다던가 그렇게 지금 위험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회사로 제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컨설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좀 도와드리고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제보를 받고 제가 좀 제 역량 내에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고 겪으신 분들 계시면 그 제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이라는 데 있는데 그 병점 초역세권 아이파크 롯데캐슬 대단지가 있는 로데오 광장 코너 자리에 제가 빌딩을 줬어요. 그래서 상가 프라자 단지를 져서 물론 예전에 해서 분양은 다 됐는데 저희 회사 보유분이 좀 남아 있어요. 저희 80% 정도는 분양을 했고 약 20% 정도 저희 회사 보유분 상가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하 4층, 지상 10층, 11층 루프탑도 있는데 요 빌딩 자체에 자영업자들을 제가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자를 모시고 싶냐면은 본인이 요식업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시드가 부족하다. 또는 뷰티 사업이라던가 뷰티 사업 여러 가지가 있죠. 미용 사업도 있고 피부 사업도 있고 네일 아트도 그렇고 그 뷰티 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드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피트니스, 카페, 베이커리 하여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자영업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회사로 노크를 해주세요. 자본이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회사에서 좀 그 시드에 대해서 제 빌딩이니까 건물은 어차피 저희 거니까 상관없고 일단은 그런 지원책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하다못해 인테리어비라던가 설비비라던가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면접을 봐야 되겠죠. 어떤 업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판단이 되면 내가 인터뷰 후에 그분한테 내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 재원과 그 시드들을 제가 다 밀어드릴게요. 자신있게 프로포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병점역 초역세권의 광장 코너 자리고 아파트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유동인구도 굉장하고 그리고 주변에 대학교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와서 보시면은 깜놀하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20% 회사 보유분에 대해서 자영업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서 금전이 됐던 뭐 어떤 재원이 됐던 그리고 어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밀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이 프로모션이 있을 때 한번 장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한번 노킹을 저희한테 해주세요. 저희 회사로요. 제가 여기 그 주소를 띄워드릴 테니까 뭐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참 오늘 말 나온 김에 세 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토지 개발을 특화적으로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쪽으로 너무 제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토지에 대해서 뭐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팔고 싶은데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거 땅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라든가 세금이 너무 많다, 건축하고 싶은데 이거 건축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축 잘못했다가는 흰머리 생기는데 이 건축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겁나는 분들, 하여튼 이 부동산 그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로 노크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차피 20년 동안 이 사업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노크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제 돈부남 박효근의 이 썰이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웬만하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